그대의 심장 속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림자들이 숨쉬고 있다. 그 그림자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 때로는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으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갈증으로 우리를 잠식한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대한 신화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약속받았다고 믿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신화의 단단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사랑은 두 영혼의 완벽한 합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합일의 맹세 아래에는 억눌린 욕망, 잊혀진 자아, 그리고 미완성된 삶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인간이 왜 외도를 하는가에 대한 융심리학의 진정한 통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도를 단순한 도덕적 실패나 욕정의 결과로 치부하려 한다. 하지만 칼 융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의식의 영역을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한다. 외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영혼의 지진이며 우리 내부에서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무언가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현상이다. 우리의 삶은 마치 잘 짜여진 가면무도회와 같다. 우리는 사회가, 배우자가, 가족이 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 가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욕망, 충동, 심지어는 어두운 면까지도 무의식의 깊은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는다. 윤근 이것을 그림자 샤도우라고 명명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외면하고 억압한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성적 충동, 공격성, 질투, 비열함, 그리고 때로는 창조적인 욕구마저도 그림자가 될 수 있다. 이 그림자는 표면 의식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응축된 에너지는 언젠가 반드시 탈출구를 찾아 폭발하게 된다. 그 폭발의 한 형태가 바로 외도인 것이다. 외도는 때때로 이 그림자가 찾아낸 가장 극적인 해방구이다. 오랫동안 착하고 성실한 배우자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억눌렸던 그림자와의 충격적인 재회이다. 이때 그 사람은 죄책감과 동시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삶의 활력을 경험한다. 그것은 마치 지루하고 답답했던 삶의 벽을 깨고 새로운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 해방은 매우 위험한 착시이며 종종 관계의 파멸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림자를 억압하는 것일까? 사회와 도덕은 우리에게 특정한 형태의 자아만을 허용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쁜 사람을 거부하고 부정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림자를 거부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력해진다는 점이다.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 꿈 환상,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외도는 그 신호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상 중 하나이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그 그림자와의 관계를 통해 억눌린 자아를 해방시키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발견하려는 절박한 시도에 가깝다. 외도는 우리에게 외면당한 그림자가 보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메시지이다. 그것은 나는 여기에 있다, 나를 보아달라고 외치는 영혼의 비명소리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그림자를 직시할 용기가 있는가? 당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두 영혼의 서약 아래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의 반쪽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한다. 이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환상이 아니라 칼 융이 아니마 아니마와 아니무스 아니무스라고 부른 무의식적 원형의 깊은 작용이다. 모든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여성적 측면인 아니마가 존재하고 모든 여성의 무의식 속에는 남성적 측면인 아니무스가 존재한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우리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를 가장 잘 투사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다. 배우자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이상적인 여성상 또는 남성상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처음 사랑이 시작될 때 이 거울은 완벽하게 빛난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발견했다고 믿으며 충만함과 완전함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하면 이 거울은 점차 흐릿해지고 때로는 깨져버리기도 한다. 배우자는 더 이상 우리의 아니마, 아니무스를 온전히 비추지 못한다. 상대방의 현실적인 모습이 우리의 이상과 충돌할 때 우리는 실망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이때 우리의 무의식은 잃어버린 이상을 다시 찾기 위한 새로운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한다. 외도는 이 깨진 거울을 뒤로하고 새로운 사람에게서 우리 내면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를 다시 투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다. 오랜 결혼 생활에 지쳐 아내에게서 더 이상 열정적인 연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남편은 우연히 만난 다른 여성에게서 잃어버린 자신의 아니마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 여성은 그의 아니마 원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특성, 예를 들어 자유분방함, 예술적 감성 모험심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남성은 그 여성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끼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그 여성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억눌렸던 여성적 측면, 즉 아니마를 다시 살려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편에게서 더 이상 강하고 보호적인 남성상, 즉 아니무스를 느끼지 못하는 아내는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서 그 원형을 발견하고 깊은 감정적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불륜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영혼의 갈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탐색 과정이다. 융은 이 현상을 원형투사 아르케타이플 프로젝션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내면의 원형을 외부 세계의 사람들에게 투사한다.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 투사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지만 투사가 깨어지고 현실이 드러날 때 관계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게서 잃어버린 아니마, 아니무스를 외부에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 아니마, 아니무스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도는 이 통합 과정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를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대면함으로써 내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남성은 자신의 감성적 직관적 측면을, 여성은 자신의 논리적 주도적 측면을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내면의 작업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 대상에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투사하며 끊임없는 외도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결국 외도는 단순히 육체적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내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렸다는 절규이다. 이 절규는 우리가 외면했던 우리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라는 무거운 초청장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 내면의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을 온전히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깨져버린 거울에 불과한가? 그리고 당신은 그 깨진 조각들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다시 맞추려는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외도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삶은 거대한 원형의 춤이며 그 춤의 가장 중심에는 자기 셀프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인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명명했다. 개인화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평생의 여정이다. 이 여정은 우리가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과 무의식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인식하여 분열된 자아를 온전한 하나로 만드는 신성한 작업이다. 사랑과 결혼은 이 개인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험한 시험대 중 하나이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미완성된 부분을 보고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삐걱거릴 때, 즉 개인화의 여정이 정체되거나 길을 잃을 때 외도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사회적 역할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느낀다. 이러한 영혼의 공허함은 종종 외도를 통해 채워지려 한다. 외도는 마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떠나는 위험한 모험처럼 느껴진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는 일상적인 삶의 제약에서 벗어나 억눌렸던 자아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인다.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흥분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다시 정의하려는 절박한 시도이다. 오랜 시간 동안 헌신적인 부모,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역할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 외도를 통해 잊고 지냈던 자신의 예술가적 면모나 모험가적 기질을 발견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 그 사람은 외도를 관계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배신을 멈추는 행위로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고백은 외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개인화의 실패에서 비롯된 영혼의 몸부림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도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화의 과정을 다시 시작하라는 충격적인 경고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외대만 몰두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대신 한 가면을 벗고 또 다른 가면을 쓰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새로운 관계는 결국 또 다른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요구할 것이고 그는 다시 공허함과 무의미함이라는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정한 개인화는 외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분열된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도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우리는 관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파괴하게 만든 내면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왜 나의 개인화 여정은 정체되었는가?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았는가? 나는 어떤 진짜 나를 잃어버렸는가? 이러한 질문들의 답하는 것이야말로 외도를 관계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외도는 결국 너는 누구인가? 라는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침묵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메아리이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화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멈춰서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는가? 당신의 영혼은 지금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신화 속에서 살아간다. 사랑과 결혼이라는 거대한 신화는 우리에게 영원한 충실함, 완전한 이해,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는 평온함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 신화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배우자에게 투사하며 그 사람이
우리 삶의 모든 공백을 채워줄 완벽한 영웅 또는 여신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신화 속에서 우리는 배우자를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원형들을 충족시켜줄 존재로 격상시킨다. 남성은 배우자에게 위대한 어머니 magna mater의 따뜻함과 순수한 여인 puer aeternus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여성은 배우자에게 강력한 영웅 히로의 보호와 현명한 노인 wise old man의 지혜를 바란다. 이러한 원형의 투사는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강렬한 사랑의 불꽃을 피워 올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실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신화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다. 배우자는 더 이상 우리의 이상적인 원형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결점 많고 나약한 한 인간임이 드러난다. 그때 우리는 배신감과 환멸을 느낀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외도는 바로 이 신화의 붕괴에 대한 가장 극적인 반응 중 하나이다. 배우자에게서 더 이상 자신의 신화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에게서 그 기대를 다시 투사하려 한다. 새로운 관계는 잃어버린 신화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인다. 그 사람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잊혀진 영웅이 되거나 잃어버린 여신이 된다. 이때 외도는 단순한 성적 유혹이 아니라 무너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신화는 이전의 신화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무너질 운명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신화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문제는 배우자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토록 배우자에게 우리의 신화를 투사했는지에 있다. 외도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왜 당신 자신의 영웅이 되려 하지 않는가? 왜 당신 자신의 신화를 스스로 창조하지 않는가?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성숙은 외부의 사람에게 우리의 원형을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그 원형들을 통합하는 데 있다. 내면의 영웅을 깨우고 내면의 현명한 노인을 만나며 내면의 신성한 어머니를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신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길이다. 외도가 만들어낸 고통은 단순히 관계의 상실이 아니라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신화가 깨어지는 소리이다. 이 소리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 외부의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메시지를 듣고 당신의 무너진 신화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낼 용기가 있는가? 당신의 영혼은 지금 낡은 신화를 버리고 새로운 신화를 창조할 기로에 서 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약속하는 여정이다. 외도는 종종 우리 관계의 표면에 떠오른 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아래에는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하고 어두운 진실의 덩어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숨기고 사회에게 숨기고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던 진실, 즉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감춰진 진짜 나의 부재이다. 융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이다. 우리는 좋은 남편, 헌신적인 아내, 성실한 직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이 가면을 견고하게 만든다. 이 가면은 우리를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감정 욕망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억압한다. 페르소나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가면이 진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점점 더 가면 속의 역할에 충실할수록 가면을 벗은 본래의 자아는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때 외도는 이 잃어버린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무의식적이고도 위험한 탐색 과정이 된다. 새로운 관계는 가면을 벗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직업이나 가족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강렬한 해방감과 함께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왜곡된 확신을 심어준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가면을 쓰는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나라고 믿었던 모습조차 사실은 오랫동안 억압된 그림자가 표출된 또 다른 형태의 가면일 수 있다. 진정한 문제는 외도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외도라는 행위가 없이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없다고 믿는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이다. 우리는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가장 쉽고도 파괴적인 방법인 외도를 택한다. 하지만 외도가 가져다주는 잠시의 해방감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결국 더 큰 공허함과 파멸만을 남긴다.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서 진짜 나를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나는 좋은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한 인간이기도 하다. 나는 성공적인 직업인이지만 동시에 외롭고 불안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순된 진실을 모두 포용하고 가면을 벗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외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길이다. 외도는 우리에게 당신은 가면 뒤에 얼마나 오랫동안 숨어 있었는가? 이제 그만 진실의 빛을 마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당신의 영혼은 지금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찾아 외치고 있다. 외도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 파괴된 관계의 잔해 깊은 상처, 그리고 회한의 그림자뿐일 것이다. 하지만 융심리학은 외도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단순한 파멸이 아닌 영혼의 재생과 재탄생의 기회로 바라본다. 외도는 우리에게 외면했던 그림자, 억압했던 아니마, 아니무스, 멈춰버린 개인화의 여정, 그리고 무너진 신화를 직면하도록 강제한다.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깨달음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으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야 한다. 외도를 통해 우리는 배우자에게 투사했던 모든 이상과 기대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깨닫는다. 배우자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며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반쪽도 아니다. 그는 그저 나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고 결점 많은 한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누구의 완벽한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관계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면을 벗고 신화를 버린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만날 수 있다. 서로의 그림자까지 포용하며 서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외도를 겪은 영혼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이다. 그러나 외도를 통해 얻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외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과 화해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거부했던 그림자를 직면하고 억압했던 충동을 인정하며 길을 잃었던 진정한 자아를 다시 찾아 나서는 용기. 이러한 내면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인정과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를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는 나 자체로 온전하며 나의 행복은 온전히 나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자기 셀프와의 만남이다. 외도를 겪은 당신은 이제 낡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자아로 재탄생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당신은 외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허상의 행복을 쫓지 않고 내면의 깊은 평온함 속에서 안식을 찾게 될 것이다. 외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고통스러운 전주곡이었다. 이제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당신만의 빛으로 가득 찬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유로워진 당신의 영혼은 그 누구의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외도라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영혼의 재탄생이다. 이제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당신만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